오랜만이죠. 오늘은 염분과 밀도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염분과 밀도 부분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용승, 침강,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수에 대한 그런 물리량 부분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이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부분을 들어갈 거고요. 이제 엘니뇨랑 라니냐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순서로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염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염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염분은 짠 소금기가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1kg 해수 속에 1kg의 해수 속에 존재하는 염류라고 하는 이온체들의 양을 뜻합니다. 이때 1kg당 g이기 때문에 원래 단위는 퍼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퍼미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염분 하면은 퍼밀,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퍼센트잖아요. 퍼센트는 100분의 1 뭐 요런 식이었는데 퍼밀은 1000분의 1 뭐 요런 식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염분을 퍼밀로 나타내게 되면은 모든 그 바닷물의 염분을 구할 때에 1kg를 구해가지고 항상 염분을 측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PSU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PSU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액체의 전기 전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뜻하는 그 단위가 바로 PSU인데요. 이 PSU로 계산한 염분 값이 퍼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PSU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몇 g이던 간에 일단은 그냥 조금만 떠가지고 이런 전도계 같은 거를 뚝 꼽으면은 PSU가 바로 뜨게 되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PSU 단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법칙이 지켜지냐면은 염분은 다를지라도 염분비의 일정 법칙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염분비 일정 법칙은 뭐냐면은 염분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가 있어요. 염분은 언제 다르냐면 물이 얼마나 유입에 되느냐, 그 다음에 증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염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염분은 장소랑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염류들 간의 비율은 항상 같아요. 염류 간 비율은 뭐 대양이건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인도양이건 상관없이 염류 간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우리 지구과학에서 특히 법칙이란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법칙은 물리학에서 나오는 기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제1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라든지 제3법칙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면 따르는 법칙이거든요. 뭐든지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은 다를지언정 염류 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한 성분만 알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 네, 염분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1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내신 시험에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가지고 이런 염분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많이 묻는데요. 고3에서는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가지고 염분을 구하는 거는 꽤나 옛날 시대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3일지라도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 문제가 만약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분은 일단은 우리 표층, 표층 염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층 염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층 염분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주요 변인이 되는데요. 이때 증발량과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차로 인해서 표층 염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표층 염분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증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해수가 결빙이 되거나 그러니까 해수, 순수한 물이 얼게 되거나 그 다음에 증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표층 염분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 감소 요인 같은 경우에는 네, 해빙, 그러니까 얼음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순수한 물이 유입이 됐거나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거나 강수 현상이 일어났거나 그 다음에 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담수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표층 염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염분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표층 염분 자체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표층 염분은 무엇에 비례합니다. 바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도별 분포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 이런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네, 이해를 하는 것을 익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대한 그래프고 요거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네, 증발 빼기 강수량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에 증발이 강수보다 크다라는 게 플러스 값이고요. 그 다음에 증발이 강수보다 작을 때는 바로 증발 마이너스 강수량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별로 이렇게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보면 우리 이거랑 이제 위도랑 연결을 시키려면 결국 뭐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 네, 대기대순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위도별로 해서 단면도 한번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적도 근처에서 지금 이거를 네, 위도별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우리 대기대순환에서 얘기했던 거 적도 수렴대가 있었을 겁니다. 적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적도 부근에 한 5도쯤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렴을 하게 되죠. 수렴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 공기는 대륙 건계면까지 올라가서 네, 그 다음에 건계면에서 부딪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옆으로 갈 때에 위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도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감소하게 되고 공기기둥 조금 감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추워지니까 0도보다는 수렴대보다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네,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강할 때에 위도 30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강을 하게 되는 고압대가 형성이 되죠.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90도 쪽에서도 극지방이기 때문에 공기 하강하고요. 그 다음에 네, 60도 쪽으로 오면서 위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살짝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기 기둥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극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순환하는 이러한 순환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에 60도에서도 보면은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60도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름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자, 1번 위도 30도 부근 한번 볼까요? 위도 30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위도 30도 부근은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고압대 부분입니다. 그죠? 고압대가 형성하기 때문에 고압대가 형성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바로 염분이 높아집니다. 왜 염분이 높아질까요? 왜 염분이 높아질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분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증발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면 고압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날씨가 워낙 맑기 때문에 네, 이때 고압대 부분에서 사막이 굉장히 잘 생기죠. 왜냐? 항상 맑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옵니다. 강수가 작기 때문에 바로 염분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적도 부근 2번 적도 부근 한번 봅시다.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적도 부근하고 그 다음에 한대전선대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한대 전선대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디예요? 바로 네, 상승 기류가 있는 60도 부근이죠. 네, 적도 부근. ICTZ 아니죠? 뭐예요? ITCZ. 항상 헷갈립니다. 네, 수렴되기 때문에 ITCZ고요. 요거 지워주세요. 네, 그 다음에 60도 부근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네,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저압대가 형성이 되니까 결국에 뭐예요? 저압대가 형성되니까 항상 거진 많이 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어떻습니까? 염분은 낮습니다. 자, 저압대가 형성된다는 건 결국에 강수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보면은 자, 30도 부근에서는 증발이 크죠. 증발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바로 염분이 높게 되고요. 여기 저압대 한대 전선대 부근 보면은 강수량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염분이 낮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극지방 한번 볼까요?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죠. 기온이 낮고요. 그래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증발이 작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기온이 작고 증발이 작은데 빙하가 융해됩니다. 그죠? 빙하가 항상 융해가 되기 때문에 표층 염분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편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그래서 극지방 부근은 전반적으로 표층 염분이 낮지만 but 결빙 지역이 있습니다. 빙하가 어는 결빙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결빙 지역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결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결빙이 일어나면서 자, 우리 물이 얼 때에 뭐 소금물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소금물이 있다 쳤을 때 소금 결정들이 이렇게 용해가 돼 있을 거고요. 자, 언다라고 했을 때 소금이 어는 게 아니라 바로 물이 얼죠. 물이 얼게 되면서 이런 전체 부분이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네, 소금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염분이 높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도를 떠나서요. 이제 두 개를 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염분이 높은 부분, 바로 대양의 중심 부분입니다. 대양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표층 염분이 높습니다. 표층 염분이 높은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연안, 그러니까 바다의 주변에서는 담수가 유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양의 중심부에서는 표층 염분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하고 대서양 중에서는 네, 대서양이 우리 바다 중에서는 대서양이 표층 염분이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염분 같은 경우에는 염류의 양이라고 했었죠. 대서양에 뭐가 있어요? 미드오션 리지,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류가 많기 때문에 네, 표층 염분이 높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염분은 다 했고요. 이제 밀도 한번 가볼까요? 자,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에 네, 수온이 낮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높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압이 높다일 경우에도 밀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수온이죠. 네, 영향이 가장 크고요. 베스트. 자, 그래서 이 수온에 의해서 네, 이제 수온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순환이 바로 네, 우리 바다 쪽에서 보면은 연직순환이죠. 그러니까 깊이, 표층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는 그 연직순환의 원인이 돼버립니다. 이때 연직순환이 결국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순환이죠. 예전에는 표층순환까지만 해서 다루는 게 문제의 추세였는데요.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의 추세에서는 이제 표층순환이 한물 같고요. 네,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낯선 부분, 심층순환 부분이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 선발하는 임용시험에서도 심층순환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연직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밀도의 연직분포를 보게 되죠. 연직분포 같은 경우에는 수온약층, 그러니까 우리 깊이에 따른 수온, 혼합층, 수온약층, 밀도
심해층이 나오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죠? 자, 밀도의 연직 분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그래프입니다. 자, 보면은 요게 수온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이고요. 보면 자, 요게 혼합층이었고 요게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이게 심해층입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밀도 부근에서도 수온 약층, 지금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변하는 구간 있죠?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밀도가 심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밀도 약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분 분포에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도 염분 약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그냥 외워주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직 분포 바로 밀도 약층과 수온 약층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요. 합친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수온, 그 다음에 뭐 염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직 분포를 봤으면 당연히 뭘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수평 분포를 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분포의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적도 지역입니다. 자,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높죠.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염분은 낮습니다. 염분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보이시죠? 밀도 제일 낮은 거.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 부근. 네, 적도 지역 쪽에 밀도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 부분 한번 볼게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위도가 높을수록 수온이 어때요?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밀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북반구 50도에서 60도 같은 경우에는요, 밀도가 네, 최대값을 50도, 60도에서 이렇게 큰 값을 보이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한대전선대에서 북극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집니다. 왜냐면 왜 밀도가 작아질까요? 바로 이 부분은 네, 강수랑 해빙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살짝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네, 제가 바로 손으로 그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네, 문제집에 있는 그림 보고 정확하게 대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북극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북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염분이 낮은 해수 때문에 남극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자, 염분 낮은 해수의 분포로 인해서 남극보다 뭐하다? 남극보다 밀도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도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네,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할 TS도입니다. TS는 템퍼러처, 수온이고요. 그 다음에 셀리니티, 네, 수온 염분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수정 하나 할게요. 제가 그림에서 60이라 나왔는데 80도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TS 도표를 보면요. 네, 이런 선들이 나와 있을 텐데 이 선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등 밀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도와 같은 선을 뜻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밀도선의 단위는 그램/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밀도를 읽을 때는 해당하는 수온에다가 해당하는 염분을 찾아서 이렇게 점을 딱 찍어서 읽으시면 되는데, 자, 요 부분 보면은 대략 요런 느낌이죠. 네, 제가 보면 1.025와 1.027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 1.026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면 시시하죠.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같은 밀도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밀도가 있는데, 자, 다른 염분,
그러니까 밀도는 같은데 염분이 다르고 수온이 다른 해수가 네, 혼합하면 밀도가 변할까요? 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밀도가 같아요. 밀도가 같은데 다른 점은 염분이 다르고 수온이 다릅니다. 그런데 얘네를 섞었을 때 밀도가 과연 변할 것이냐? 안 변하면 제가 안 물었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24에 대한 요 점과 요 점. 자, 이 해수 A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해수 B라고 하겠습니다. 이 해수를 섞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보면 밀도는 등밀도선 위에 있으니까 같죠. 밀도는 같은데 수온 다르고 염분 다릅니다. 얘네를 혼합을 시켜요. 혼합을 시킨다는 거는 얘네 둘이 일단 선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직선을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확대를 하면 밀도는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확대, 그 다음에 과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을 끄면 요런 직선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혼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둘 다 절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의 딱 절반 지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밀도가 증가했죠. 밀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등밀도 1.024보다 어때요? 좀 더 증가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이걸 다룰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담수가 유입된다. 자, 담수가 유입될 때는 밀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있습니다. 왜요? 염분이 0인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수 유입이 될 경우에는 밀도가 낮아진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S 도표에서 자, 하나 그려볼게요. 자, TS 도표에서 이러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수계, 워터매스라고 하죠. 수계,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수계와 이 수계가 A라는 수계와 B라는 수계가 섞이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겠어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라든지 혹은 태평양과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혹은 뭐 지중해와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든지요. 이렇게 수계끼리 섞이는 그 지점에서는 TS 도표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얘네 두 개가 섞이면서 요런 형태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되냐면 요런 S자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S자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라? 바로 이 수계와 이 수계가 섞여 있다, 섞이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섞이게 되면 다시 이런 직선의 형태로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수계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승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